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태풍 오마이스가 남해안에 상륙했을 당시 기장군의 한 하천이 범람해 주변 마을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2014년 첫 범람 이후 수차례 하천 준설이 이루어졌지만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6일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명으로 집계됐는데 3명 중 1명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또 금정구 목욕탕발 집단 감염자가 4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비대면 온라인 판매인 라이브 커머스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표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반송 큰 시장의 새로운 도전을 취재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관광 선결제 2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참여할 기획사와 여행사는 9월 3일까지 부산관광공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태풍 오마이스 당시 기장군의 한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마을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범람인데요. 첫 피해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자정쯤 기장군 임기마을의 상황입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또 다른 하천의 모습입니다. 파도처럼 들이친 물살이 마을 쪽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갑니다. 태풍 오마이스 당시 CCTV에 담긴 영상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물폭탄에 주민들은 미처 대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만 우리는 그렇게는 오만 게 다 둥둥둥둥둥 떠가지고 다 떠. 아유 무실한 자만 하여도 노이로지 걸리려 한다니까요. 비만 오면.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빗물이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모여 하류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주민들은 다리를 받치는 교각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범람했다는 주장입니다. 폭 10m 정도 되는 하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절반 가까이 토사와 돌덩이들이 언덕처럼 쌓여 있습니다. 물길의 3분의 1을 돌덩이들이 막고 있는 구간도 발견됩니다. 하천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면 바로 아래까지 돌이 쌓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양의 비가 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설계되어 있는 이 하천가의 이 도로를 빨리 계획대로 설계해가지고 시공을 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하천도 정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장군은 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일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하천과 연관된 구간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람을 막기 위해 몇 차례 하천 준설을 시행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된 데 이어 근본적인 대책도 언제 마련될지 불투명한 상황. 하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늘 또 비만 오면 혹시나 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부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5일 오후 5시 30분쯤 남구 용당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수영구 망미동의 한 도로가 물에 잠겨 고립된 차량에서 운전자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부산 진구 양정교차로 인근에서 토사가 넘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영도구 신선동에서는 공사장 절개지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26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22명, 지인과 동료 감염 19명 등이었으며 전체 확진자 중 17명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금정에서는 목욕탕발 집단 감염자 4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25일 오후에는 확진자 3명이 치료 중 숨지는 등 이달에만 확진자 1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의 산지 직송 그리고 새벽 배송까지 지금은 그야말로 비대면 소비의 시대입니다. 기존 대면 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요. 비대면 판로 개척을 위해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 판매를 시작한 시장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도 보부상이 구수한 장삼총사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된장, 쌈장도 이렇게 잘 있지 않습니까? 이 색깔만 봐도 예술이다. 고소한 나물에 보글보글 고추장찌개. 장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데 맛깔나는 설명까지 더해지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해운대의 대표 전통시장인 반송 큰시장 상품을 방송으로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판매전입니다. 장소나 지역의 구애 없이 상인과 손님이 만나고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사고 팝니다. 최근 급격해진 소비 행태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통시장.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비대면 판로 개척인데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라이브 커머스나 또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통해서 보다 조금 더 구매하기 쉬운 이런 판로가 되지 않을까. 전통시장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중기청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6일에는 청장이 직접 이를 쇼호스트로 나서 먹방을 선보이며 물건 판매를 도왔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이렇게 부산에 시장들이 이렇게 좀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반송큰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게 또 성공을 해서 우리 상인들도 좀 자신감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비대면 온라인 시장, 전통 시장이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용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케이블 TV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과기정통부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 상품 소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지역 채널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또 하나의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은 반송 큰 시장을 비롯해 지역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는데 방송 시간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판매 방식을 다변화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의지, 여기에 행정의 지원과 민간의 역량이 모아져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산시와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희망센터는 지역 소상공업체 182곳에 온라인 마케팅 비용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대면 주문 방식과 무인 주문 방식 보급을 위해 스마트 오더 또는 무인 주문 시스템 설치 비용 20만 원도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부산관광 선결제 2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선결제 프로젝트는 전문 기획사가 케이블카나 아쿠아리움 등 시설 관람권에 관광 콘텐츠를 더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시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첫 프로젝트를 실시해 2시간 만에 구성 상품 10개 중 7개가 완판됐고 설문조사 결과 관광객들의 만족감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기획사나 여행사는 9월 3일까지 부산관광공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달이면 부산이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형 통합 돌봄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봅니다. 부산시 복지정책과 정태효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산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먼저 부산형 통합 돌봄 체계의 주요 특징과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예, 우리 시는 올골이면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부산형 통합 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까지 205개 전 읍면동에 통합 돌봄 창구를 설치하고 단기 보호시설 확충이라든지 통합 돌봄센터 설치, 또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케어 안심주택을 확충하고 재가 의료급여 제공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 15분 통합 돌봄 창구 확충과 탈시설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예,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남성의 경우에는 타인이 아마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마 거부감이 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돌봄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돌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 완화를 위해서 현재 1개소인 단기 보호 시설을 2024년까지 5개소로 확충하여 돌봄 대상자 단기 보호 지원을 통해서 가족 돌봄 부담을 또 완화를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등 응급상황 발생할 시에 돌봄 공복 예방을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 전문기관 등을 통해 전문 교육이라든지 상담, 자조 모임을 등을 지원하여 돌봄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추구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부산시의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 계획입니까? 예, 커뮤니티 케어는 아마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존엄성과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병원 환자팀과 연계하여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부산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맵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케어 서비스가 연계 지원되는 다양한 유형의 케어 안심주택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포함해서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효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가 지난 25일 밤 부산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밤 11시 30분 삼락생태공원을 출발한 시위대는 동서 고가도로를 이용해 부산시청 앞까지 차량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시설만 규제하는 거리두기를 철회할 것과 영업시간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치명률 기반으로 바꾸고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 비율 분석을 기반으로 방역수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기장 고불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경인 예년 미타 도량창법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예년 미타 도량창법은 아미타불에게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여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집으로 이번에 보물 1165회 이후로 지정된 건 10권 2책의 전권 중 권 1에서 5의 1책에 해당됩니다. 예년 미타 도량창법은 인수대비, 인의대비를 비롯한 공주 등 궁의 여인, 종친과 고승 등이 참여해 왕실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불경 간행 사업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를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부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아기 목욕 등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서 제공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